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초중 그리고 엘리트 과정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설명회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정재숙 선생님과 그리고 원래 오전에는 김현주 선생님이 설명회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녁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김현주 선생님 파트를 담당해서 설명회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재숙 선생님 모시고 저희 시리우스 프로그램, 그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리우스에서 중등과학이랑 물리 길라잡이를 맡고 있는 정재숙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 학원 홍보이기도 하지만 중등과학,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과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러니까 입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중등과학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원 중등과학은요, 정규랑 특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우선은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022 개정으로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 기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2022로 현재 과학을 고등학교 걸 배우고 있고요. 지금 중등도 같이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서, 개편이 이루어져서 중학교 1학년도 지금 개편된 걸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 2, 3과 중 2, 3은 지금 예정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2로 개편이 된 것을 중1과 고1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편이 계속 되어 나갈 예정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초등학교 자녀분이나 혹은 중학교 저학년 정도를 아마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그 6학년으로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도 저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만 과학을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수능에 좀 더 근접하게, 수능의 고득점에 근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들, 다음에 밑에 저희 시리우스만의 중등과학의 특징,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뒤에는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 변했으면 고등과학도 변했을 거고, 다음에 중등과학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원래 수능 과목이 물화생지의 원투 총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거였는데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수능에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고등과학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듣게 되는데 그 위계체계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선수강을 하는 과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등과학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차라리 중등과학은 예전 교과 과정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어, 작년에 9월 정도에 교육부가 수능을 통합과학으로 바꿔서 본다고 하면서 예시문항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예시문항에 있는 문항 자체도 제시가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을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겠다고 몇 가지의 사안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보다 오른쪽 칸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쪽에 있던 일반적인 문제인식, 가설 설정 등등과 더불어서 이쪽에는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이 변환하여서 해석을 하고 결론도 도출하고, 맨 밑에 보면 되게 특이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를 마치 무슨 면접관이 학생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문하듯이 문제가 나갔다면, 이제는 문제와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난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이것을 또 발견하는 느낌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지문이 매우 길어질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지문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시험지에 한 페이지가 넘게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차지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변환도 하고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길이는 꼭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의 독해 이력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아마 지문 자체가 길어질 예정이라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아마 요구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어떤 문제가 예시 문제로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아마 과학 배우실 때 물화생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거 단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지구, 동물세포, 리튬 원자. 그러면 지구는 아마 지구과학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 다음에 동물세포의 핵은 아마 생명과학에서, 그다음에 리튬 원자는 아마 화학에서 아마 배우셨던 단어인데, 이게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곳에서 다 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저는 킬링 포인트는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 핵의 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중등과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만 보통 지구의 핵은요, 지표면에서부터의 킬로미터 단위로 내려가는 반지름의 숫자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지,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를 누가 계산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암기만 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보고 그냥, 핵은 몇 킬로미터까지인데라는 그냥 숫자를 뽑아서 아마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 원하는 것은 그 학생이 자료를 그냥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를 그냥 테이크잇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아이를 원하는 것 같고, 다음에 이게 동물 세포의 핵이라고 하는 것의 지름을 궁금해하지 않은 아이들도 좀 많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저는 좀 딴 얘기지만 동물 세포 이 한 개를요, 자기 몸이 단세포 생물도 아닌데도 내 몸에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해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리튬 원자의 핵도요. 이게 아이들이 뭐 원소기호 같은 걸로 주르륵 외우는 것만 하고 있지 이것의 핵의 지름이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하거나 묻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는 거 그대로 받았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틀리고 나서 이럴 거예요. 이거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었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좀 내용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고 했던 아이들이나 이 문제를 아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개의 영역이 모두 통합되어 있다는 것도 더불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통합과학은요. 이 개념이 중등과학이랑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중등과학 가르치시는 다른 모든 분들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0%, 70%가 중등과학이랑 내용이 완벽히 겹쳐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등과학을 정말 똑바로 정확하게 암기까지 하면서 넘어갔던 아이들은 통합과학에 있는 무슨 그래프나 사진을 보면 이거 배웠던 건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등과학의 개념, 그다음에 암기, 원리들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아이만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암기, 원리 이해가 완벽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마 뭐 지금 첫째 자녀가 아마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지만 이걸 때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고1이 요 부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해본 학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전체에서 과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선택 과목들이 나와 있고요. 우선 고1은 공통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 필수 이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학교가 다 합니다. 자, 통합과학이 1, 2, 그다음에 과학탐구실험 1, 2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것은 통합과학은 하나 4학점, 이걸 아이들이 과탐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과탐실을 1학점씩 해서 총 10학점을
공통 과목에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평가는 무조건 5등급 상대평가라고 있어요. 1학년 때부터요. 다음 2학년을 올라가면 이젠 난리가 나는데요. 일반 선택이 우선 4개가 있고요. 이 일반 선택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현 교육과정에서 물, 화, 생지, 원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지금은 1년 과정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과목당 한 학기에 다 하고 있어요. 한 과목은 한 학기에 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물리 1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1년 안에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고교 학점제에서는 물리학이 한 학기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추가가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한 세 단원 정도가 추가가 되면서 내용도 많아졌는데 이것을 이제 한 학기 만에 배워야 되니까 아이들이 좀 벅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서 고2 2학년 1학기에서 대부분 배우게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세 개 정도를 택하라고 보통 학교에서 재량으로는 조정은 가능하지만 보통 두세 과목 정도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가시면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이 진로 선택은 물리학에서 현재 물리 2에 엮여 있는 단원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을 선수강으로 들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물리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물리가 별로고 지금 여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지만 이걸 듣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3학년 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이걸 듣고 나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위계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걸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를 들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고 다음 3학년 때 가면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걸 듣는 아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능 과목으로 내가 이제 어떤 진로를 가서 어떤 과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이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가시면요. 융합 선택이라고 있는데, 이 융합 선택은 보통 그 고3들이 수능을 볼 때 좀 내신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좀 라이트하게 나가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름은 과학자가 붙었지만 매우 쉽습니다. 거의 상식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보통 아마 3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아마 수강을 아이들이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영역이냐면 이쪽에서 선택을 어떤 걸 했는지를 대학에서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내가 이쪽 어딘가를 결론은 듣긴 들어야 되니까 이쪽 어딘가를 듣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쪽을 어느 걸 들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요. 이 하나당, 과목당, 한 학기에 이수를 한다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한 과목당 4학점이라서, 기본은 4인데 학교 재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학점 정도가, 그러니까 수업 시수를 학교에서 조정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가게 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교과가 편제가 되어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등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등은 크게 개정된 바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몇몇 단원 안에서 작은 소단원, 그 어떤 큰 단원 안에 소단원이 살짝 사라진다든지 이런 건 좀 있고요. 다음, 여기 뭐 학년의 이동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교육 과정이 좀 아이들을 시험 볼 때 시험을 과학을 좀 포기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보통 1학년 때는 시험을 잘 안 봤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2, 3학년들, 중2, 3학년들은 2015 개혁 교육 과정으로 문제를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기 부분에 2학년 1학기 부분에서 전기 단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기 단원이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과학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뒤섞였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학년이 뭐 조금 더 널널해진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구 어려운 단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없어서 뭐 그냥 들으면 들을 만한 단원들, 그다음에 뒤에 이 중학교 2학년 쪽에 오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이 이쪽 8개, 8개, 7개지만 그냥
단원 제목만 보셔도 요쪽이랑 요쪽은 좀 널널한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중3은 그렇게 많지 않고 중2에서 1에서도 요쪽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결국 중학교 2학년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단원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좀 배워나가고 오른쪽에 보면 중3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중3이 중학교 과학의 꽃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화학 반응의 규칙성이라는 단어 보이잖아요. 요때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네 이제 딴 애들한테 이제 좀 으쓱거릴 수 있다. 왜냐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니까 좋아하고 밑에 보면 운동과 에너지라는 이 단어는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밑에 생식과 유전은요. 보통 의학 계열 정도를 지망하는 아이들은 생명과학을 좀 딥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단원이니까 이쪽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쪽은 학년의 이동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선 변경 사항들이 방금 중등에서의 변경 사항들 몇 가지 학년 간의 순서 변경, 다음에 일부 단원에선 내용 삭제, 그다음에 일부 단원은 추가인데 별로 중요 단원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가 한 2년 전에 중등고학 들었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냥 순서의 변경이다 보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아서 그냥 괜찮습니다. 다음 그런데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 고등과 함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등의 변화는요, 우선 수능 과목으로는 통합과학을, 그 다음에 내신 비중이 상승해서 수행평가의 중요도도 증가가 되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정시에서도 내신의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대학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뭐 시쳇말로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신은 너네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과목이 좀 많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 이 과목은 버려야지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버린 것 때문에 학점이 확 내려가거든요. 등급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지 못하도록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신 비중이 상승하는데 이게 내신이 지필도 있지만 수행평가들이 좀 있어요. 혹시 수행평가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등이나 고등에서? 근데 저도 누가 이렇게 수행평가지를 주면 그러니까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저는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받아보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 말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뭐 실험을 뭐 이런 실험이 있는데 이 안에서 뭘 수행해서 뭘 설계를 실험을 설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실험 설계와 수행 보고서를 써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항상 정확한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보고서 형태를 써보고 그다음 누군가가 첨삭을 해서 내가 본 적이 있고 써본 적이 있으면 훨씬 더 자신감이 붙거든요. 게다가 플러스로 뭐 영재원이나 아니면 탐구 토론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행평가하는 것도 중요도가 증가됐고 오른쪽에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선택 시에는 분명히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유는 이런 거죠. 어머니도 분명히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몰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이 나가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제가 봐도 이것저것 조금씩 좋아하고 잘하는 거지 뭘 딱히 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갔는데도 확연히 뭔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면 아 이거 우리 아이를 물리를 시켜봐야 되나 화학을 시켜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고2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기 전에 우선 맛배기로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중등과학 때 본인이 물화생지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올라가서 뭘 선택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하나씩 제가 좀 적어봤는데 통합과학이 만약에 수능 과목이라면 중등과학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요 보통 이쪽 대치동에서는 중등과학을 다 듣고 나서 통합과학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등과학을 듣고 나서 물화생지 원들 그러니까 좀 선행을 먼저 한 다음에 중3 정도의 통합과학을 듣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에 위계 질서가 있어서 중등 듣고 순서로 고1인 통합과학을 듣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된다면 근데 왜 대치동에서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통합과학은 결국 중등과학과 중등과학의 일부 심화가 들어서 그냥 짬뽕이 돼 있는 과목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만 나간다고 해서 아이의 실력이 뻥 하고 튀지 않아요. 중학교 때, 중3 때 마지막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중학교의 중등과학과, 그다음에 본인이 선행으로 했던 물화생지들을 다 합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정도에 그때 통합과학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중등과학을 완벽히 해놓는 것이 통합과학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수행평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험 설계, 그다음에 수행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해보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고 다양하게 과학 과목을 여러 개를 그리고 여러 내용들을 접해보는 것. 이게 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 진로를 지금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여러 개를 맛배기로 봐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중등과학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그러나가 무엇이냐면, 그 중등과학에서 식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추가가 됐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에서는 일부 과목의 학년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추가됐거든요. 과학적 탐구랑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 의사 결정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사 결정 능력이라 하면 내가 뭔가 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것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주는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탐구해서 어떤 스텝을 거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문제들이 세팅이 돼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능력들 키워주시려면 보통 실험 같은 거 혹은 탐구 보고서들 많이 써보고 그걸 위해서도 지식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네, 요렇게 네, 키울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수능 과목으로 이제 고등은 원투 통합과학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이게 통합과학으로 현재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과학 탐구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한 문항수랑 시간인데요. 현재는 물화생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과목을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한 과목당 20문제를 30분 안에 풀고요. 하나당 2점과 3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말 짧아요. 왜냐면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지금도 저도 물리 선생님이고 물리학 관련이었지만 물리학 시험지를 풀어보면 정말 시간이 간당간당해요, 저도. 그 정도로 시험이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편이 되어서 통합과학은 수능이 25문제로 40분, 그 다음에 난이도는 세 종류여서 1.5, 2, 2.5점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에 해당하는 것이 고난도 문제겠죠. 그런데 아까 예시 문제에서 보셨듯이 아마 2.5점은 좀 많이 길 거예요. 뭔가 실험 처음 보는 것들, 그다음 자료 제시 다 처음 보는 것들, 그다음 모르는 내용 아니고 아까 지구의 핵 같은 것도 모르는 내용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표면에서의 거리를 빼서 지름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꼼꼼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10분, 문항은 5문항 늘었는데 시간이 10분 늘었다고 해서 좀 더 널널해진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자료가 되게 길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건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려면 어머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보통 본인이 잘 모르는 걸 빨리빨리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를 풀어내는 것은 좀 쉽지만 개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자료를 던졌다?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죠. 게다가 오답률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을 좀 정확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우선 수행평가 같은 건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지식만 받아봤지 수행평가지를 제가 딱히 써보거나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그거는 마치 반에서 뭐 1, 2등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어디 가서 배워와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어디서 배워오면 한 번쯤 해보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그다음 누군가가 정확히 이거 동그라미 X 쳐서 고쳐주고 첨삭을 받아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다음이요. 과학학원 또 언제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이제 집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 끌고 와서 과학학원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학원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 학원 둘러봐도 교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학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어머님들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아, 우리 아이가 괜히 어려운 학원 가서 지금 나이도 좀 어린데 어려운 학원 가서 좀 못해서 나중에 과학을 좀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고민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과학 학원 학생 수준에 맞게 언제부터 보내야 되나 그리고 어느 수준의 학원에다 우리 아이를 좀 넣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수학이랑 영어가 지금 급해요. 그래서 과학은 나중에 할게요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부모님들이랑도 좀 소통을 하는 편이라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는 시험 과목도 너무 많고 그 시험 범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과학을 나중에 암기 과목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미리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어머님들 이제 원하시는 바들이 이제 뭐 우리 아이는 대충 한 뭐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하면 돼요.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인근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보면 어떤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아까 제가 시간 간당간당하게 푼다는 그 물리학을 시간을 남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우 남게요. 네, 팔짱을 끼고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답만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천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분명히 못했던 시절이 있었을 건데, 소위 말해 그 아이들은 대치동에서 열심히 굴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 일반 학교에서 혹은 뭐 전사고, 자사고나 영재고에서 거기서 1등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네, 옆에는요, 이제 각자 목표하는 바가 다른데, 이제 어떤 난이도로 시켜볼까? 아마 여기 시리우스 쉬운 학원 아니라고 아마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 제가 봐도 중등과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쉽게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중등과학은 엄마 나 너무 라이트하게 쉽게 배웠는데 고등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워. 이제 과학은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초등의 과학이랑 중등 과학은 완전히 달라요. 아마 초등 과학은 학교에서 듣는 것만 그냥 단어만 몇 개 익혀서 그것만 까먹지 않고 풀면 거의 100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등 과학은 그렇게 했다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짝 더 어렵게, 조금 어렵게 배우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의 내신들을 풀기에도 좀 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에도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 저희 시리우스의 중등과학만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어느 학생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중등과학에서 이렇게 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그 창의서술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자료가 나와 있고 문제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실험을 그래도 조금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중등 개념과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몇 회이고 1회 몇 시간 수업인지는 제가 뒤에서 더 프로그램 설명 때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은요, 보통 가장 베이직하게 중등과학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과학은요, 저희 학원 교재로 1, 2, 3학년을 순서대로 나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다음 밑에는요, 방학 동안에 좀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싶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중등과학이 원래 1학년, 2학년, 3학년 순차적으로 나가는데 그중에서 뭐 1학년을 나갈 때 1학년만 듣고 혹은 그 반이 2학년 단원을 나갈 때 2학년에 입반해서 그 반에서 중2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나가고 싶다면 학년별로 그리고 또 학년별로 개강을 또 따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좀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영재교나 아니면 과고를 입학을 준비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신다면
이게 물화만 매우 빠르게 나가는 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중등 물화반인데요. 교재는 저희가 지금 그 안쌤의 최상위 줄기과학을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강반은 그렇고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으로 물화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시간에 나갈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학생을 위한 과정을 마련해 놓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 2022 교육 과정 개편된 게 작년인데요. 작년 말 정도인데 그 교실 개편을 두 번이나 해서 제가 그 작업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미 그 반영이 이미 다 되어 있고 이때까지 저희 학원 교재가 약간 미비한 면이 있었던 걸 더 추가해서 이제 좀 완벽한 형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매우 좋은 편이고요. 다음에 이게 저는 단순 암기로 문제를 수백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춰서 그렇게 과학을 학습하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다른 선생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만을 위한 요약식 단순 암기를 하면요. 고등학교를 갔을 때 아까 그 통합과학 예시 문제 같은 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면 아이가 생각해보고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정확한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형으로 교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할 때 그걸 읽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교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료 제시나 분석, 결론 도출의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 단순 암기로 그냥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긴 한 가지 케이스만 된다고 한다. 그러면 X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어떤 실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하고 결론을 보낸 도출해서 접목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의 내용을 일부 수록해서 저희가 좀 약간 어렵게 가르치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를 제가 다음 페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 개정 통합과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단어가 안 보이죠? 여기 이온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결합이요. 이게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중등에서는 원래 교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 시리우스 교재,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뭐 내용 거의 유사하게 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물질이 구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때, 이 이온결합을 빼놓으면 설명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머님들 아이들 외우는 거 아마 언뜻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혼식이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도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중등급 딱 올라와서 이혼식을 한 30개 정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선 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약간 느낌이 저희 구구단 외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우선 외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곱셈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빠른 속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온을 제가 처음 외우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못 외워요. 이게 막 숫자도 여기 Na 플러스랑 뭐 Cl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고요. 숫자도 1, 2, 3 막 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랑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외우려고 한 다음에 저희 물질의 구성 단원이 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 통합과학 내용의 이런 전자껍질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이제 그제서야 아,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를 이해하면서 이혼식을 훨씬 더 빨리 잘 외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물질의 구성을 설명하는데 이온이 중등 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랑 중등 때부터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입자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설명해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랑은 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등은 교과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중등 그 나이 대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라 뭐 이런 단어는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알게 될 내용을 훨씬 더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저희 테스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재 문제도 쉽지 않아요. 저희 한 단원당 10개씩 정규 테스트를 보는데요. 한 문제당 10점이라서 총 100점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재시험 기준은 50점입니다.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뭐야 50점 맞으면 재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50점까지는 이해를 했고 응용이 조금 덜 된 느낌이다라고 보고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쉬운 문제로는 절대 어려운 내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만 나와서 나는 계속 100점 맞았어. 문제집 다 맞아. 근데 시험 보면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자료도, 그래프도 좀 낯선 형태로 좀 줘서
학교에서 낯선 내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적응력 훈련을 좀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저희 중등과학은 쉽지 않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여기 못 보내겠어. 그게 아니죠. 쉽지 않지만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세요. 다른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일일 테스트로 우선 아이들이 매 전 시간에 내용들을 잘 이해했는지 판단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 테스트 점수가 좀 미비하면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번 단원에 대해서 아이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보강을 하겠어요. 아니면 아이에게 녹화 영상을 다시 복습하게 해주세요. 등등으로 피드백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학 강사가 아니고 과학 강사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선생님들은 숫자만 쓰시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 해요. 왜냐면 일상생활과 다 있지 않거든요. 이게 왜 숫자 놀이면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돼요라는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한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가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과학 원리로 설명이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알면 되게 재밌어 해요. 그래서 우선 알아가는 즐거움 느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수업할 때 보면 또 옆반에서도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막 박수를 치고 웃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단원이 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모든 단원이 다 현실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물질의 구성 단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에 제가 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어머님들이 애가 학원 갔다 오더니 자꾸 내 앞에서 날 앉혀놓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았으면 부모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막 설명을 막 한다고 하죠. 저는 이런 거 좀 들어두시라고 하시거든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아이고, 잘한다 하고 들어주시면 아이가 그때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하니까 꼭 들어주시라고 가끔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정규 과정이고요. 특강은 조금 있다가 임성훈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실 거고, 수업 대상은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중학교 1, 2, 3학년. 왜냐면요, 중학교 3학년, 2학년이어도 이게 학년별로 개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지금 3학년인데 내가 중3걸 들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신을 때만 들으면 이제 내용이 좀 분할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쭉 연관성 있게 나가고 싶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학년별로 개강이 다 따로 되고 있고요. 다음에 한 번에 주 1회에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회, 그러니까 총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중간에 내신 휴관 기간 같은 게 좀 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 단원 평가도 매 단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수업 특징이 모든 수업은 다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 녹화는 계속 그 LMS라고 하는 저희 학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수업 목표는요, 물론 중등과학 전체에 대한 틀을 만드는 개념학습이고 또 교과 심화이면서 사고력 문제들도 옆에 참고 사항들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읽어볼 거리도 있습니다. 연계 과정은요, 이쪽 디딤물리랑 디딤화학, 그다음에 물리 길라잡이, 화학 길라잡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중등과학 그 설명의 부분이라서 이후 과정은 어떤 게 있는 건지만 제가 간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길라잡이는요, 중등이랑 고등이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브릿지에 해당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중등과학이 끝나고 나서는 길라잡이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쪽 디딤 쪽은요. 그 물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리 1과 2에 있는 내용들을 한 14주 정도에 좀 짧게 좀 라이트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중등과학이 끝났는데 좀 빠른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영재고나 과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딤물리나 디딤화학 같은 걸 들으면서 올라가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저희 교재 이렇게 생겼고요. 세 권을 차례대로 나갑니다. 다음에는요, 중등 개념과학인데요. 이게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고요. 만약에 3학년 아이를 두고 계신다면 3학년은 입반 테스트를 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학년들이 좀, 네. 다음에 수업 진행은요, 주 1회 3시간 30분씩 48회를 나가고 있고, 그래서 총 한 거의 1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물, 화, 생지 순서로 나가지 않고 중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생명과학 단원을 다 빼서 먼저 배우고요.
다음은 지구과학, 그다음은 화학, 그다음 물리 순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3개월씩, 네, 3개월씩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의 특징은요, 월 1회 실험을 해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첨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평가는요, 객관식과 창의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창의서술형 문제가 보통 영재원 대비랑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중등과학도 나가면서 영재원 대비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네, 이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밑에 실험 및 창의 서술을 통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향상, 다음에 영재원 대비랑 수행평가 대비도 덩달아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어머님들이 뭐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었는데 중등과학을 해야 되는지 중등 개념과학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좀 타이트하게 빨리 좀 올라갔으면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등과학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좀 창의 서술까지 같이 해서 실험도 조금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좀 긴 기간이지만 내가 보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념과학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럼 네네. 저 초등학교 6학년이 현재 시점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내년을 그러니까 내년 초 6, 저희는 지금 내년 1월에 대한 개강에 대한 반이기 때문에 네, 내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이렇게 물화생지로 나와 있고요. 네, 밑에도 연계 과정이 이제 요렇게 네, 연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등과학 내용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 과정이 똑같습니다. 제 다음은요, 저희 중등 물화인데요.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네, 주 1회로 3시간으로 24회 수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물리화학 전과정이고, 저희 정규 과정에서는 하이탑을 쓰고 있고요. 특강 과정에서는 이 안쌤의 최상위 줄기과학, 이거 물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두 문제집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조금 이따가 좀 질문 시간이나 상담실에 좀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이제 물화를 빠르게 속진으로 심화로 나가는 수업이고, 이것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화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규 과정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정규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특강에 대해서는 오늘 김현주 선생님 수업 중이셔서 아마 임성훈 원장님께서 수업 진도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분하게 저희 정재숙 선생님 굉장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어, 저녁 설명회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언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정규 그 프로그램 지금 똑같은 설명회를 했었지만 아침에는 여기가 꽉 차고 복도까지도 해서 결국은 옆반에 줌을 열 정도로 많은 어머님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정재숙 선생님 설명하시면서도 웃음 포인트가 한 두세 번은 있어서 빵빵 터졌는데 저녁에 오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진지하세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설명회 때 안 떠는데, 저녁만 되면 살짝 긴장을 하고, 또 그리고 오전에 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많은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얘기하셨지만, 이제 특강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 궁금증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현주 선생님이 PPT 예쁘게 만드시고 아침에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은 수업 중이라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선생님이 만드신 거에는 사실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서 만든 PPT고요. 하고 지난번에 저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내신 대비를 이제 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의 요청으로 학부모 간담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간담회는 뭐 제가 수업했던 아이들의 어머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누구나 궁금하신 분 오시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그 내용들 위주로 조금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특강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좀 빨리 중등과학을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초등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가를 갖다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1년 과정인데 이게 1학년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1년 과정이 이제 쳇바퀴 돌듯이 좀 돌아가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3월에는 이거는 이제 1학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어쨌든 입학식이 있고요. 그다음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4월이 되면 바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5월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진도를 이제 나가주시면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때가 되면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학교마다 또 이제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사실 살짝 싱숭생숭할 시기가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6월 달이 되면 내신 대비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죠. 그때 이제 그나마 좀 진도를 저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선행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9월에 다시 또 개학하자마자 아이들은 바로 내신 대비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다시 진도 나가기 잠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이 되면 또 한 번 중간고사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한 학기가 끝나면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12월과 2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알차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이 설명회에 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사실 중학교에 가서 선행을 한다는 건 아니면 진도를 좀 더 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1년 중에 진도 나가는 게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정말 딴짓 안 하고 했을 때, 그죠? 그러다 보면 약 21개월, 3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21개월, 약 90주가 되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를 해줘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좀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이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 3월에는 다시 입학의 시기가 돌아오긴 합니다, 언니. 그런데 3월에서 5월 초에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미 아이들은 줄을 서요. 무슨 말이냐면 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최상위권은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첫 중간고사 때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힘들어지십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쉴 때 하면 되지 않을까? 진도 나가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고등학교 때는 수행 및 생기부를 챙겨야 돼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많습니다. 중학교보다 더 많죠. 깊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수행이 밀려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기말고사가 돌아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1, 2주 쉴 때 또 수행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 학기를 끝냈지만 그 다음 학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신을 따놔야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기 내신 준비를 한다. 이거는 준비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이고 그나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시기에 바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고3 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꾸준히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준비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내신을 성적을 얻는다 한다면 방학 때는 수능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이제 9월이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중간고사, 수행평가, 10월 말, 12월까지 기말고사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진도를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리고 대치동에서 제가 꽤 오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즉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고등 과목에 대한 선행을 최소한 한 바퀴씩은 최소한 돌아가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힘들지 않게 상위권을 차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게 한 권 자체가 한 학기에 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강을 이용하고 정규 수업을 이용해서 진도를 뽑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교육 개정인데요, 어머니. 이번에 통합과학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과학하고 저희 중등과학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라인이 통합과학 2단원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라인이 지금 통합과학 시스템과 상호작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거를 어머니들이 보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1학년 때는 힘의 작용입니다. 이거 물리 아니에요? 식물과 에너지입니다. 식물과 에너지 힘하고 무슨 관계지? 그 다음에 습관, 날씨, 운동과 에너지, 생식, 유전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단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중상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머니. 이런 부분은 이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중학교의 과정에 70% 이상이 통합과학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등 물화만 하면 돼.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를 가리키고 있으신 선배님들한테도 어머님, 그 선배 어머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다 할 필요 없어. 중등 물화만 하고 빨리빨리 넘겨.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어머님들하고는요,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분들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물론 그 당시에 그 개정에는 그게 맞겠지만 지금 교육 개정에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말씀을 듣기보다는 학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등 과정이 골고루 선행이 돼 있지 않으면 통합과학에 가서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생지 과목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배우는 생물 지구과학 역시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100%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도 중학교 1학년 지금 태양계 시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태양계가 이게 사실은 2학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학년에서 봤는데 가장 멘붕이 왔던 단원 중에 하나가 이 태양계예요. 왜? 암기 갖고 안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공간적인 개념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머리를 굴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시험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태양계에서 이제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태양이 지나는 길이 있어요. 그럼 맨날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3월이에요. 그러면 3월에 태양을 바라보면 3월 별자리를 태양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뭡니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반대쪽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태양과 반대쪽. 이게 100% 시험 문제였는데 저희 대치동 그렇게 만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3월 달에 지구에서 그러니까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황도 12궁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돌아야 되잖아요, 어머니. 자전을 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 암기 갖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차근차근 중요한 내용과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외워야 되고 어떤 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O2 같은 책 갖고 그냥 똑같은 문제 그냥 반복적으로 푸는 그런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가 항상 자랑하는 거는 바로 그런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 학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리우스 로드맵이 좀 먼저 나왔는데요. 항상 어머니들 이제 중등과학 설명회를 오시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거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고 또 초등 설명회를 하시면 또 초등 끝나고 뭘 하나요?
중등과학은 뭔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리우스 로드맵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익스플로링 과정은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같이 엮여져 있고요. 거기에 비교과 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비교과 설명회는 12월 16일 날 김민정 선생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할 거고, 이 비교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머니들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중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가서 또 영재고 과학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자소서를 쓰거나 증빙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교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개념과 중등과학이 있는데, 중등과학은 8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속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조금 높은 친구들은 영과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등과학 들어서 빨리 끝내서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개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등과학보다는 학년이 조금 낮은 친구들,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시기죠. 지금이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비 초6 아이들까지 들을 수 있는 게 중등개념이라고 보시고요. 중등개념의 특징은, 중등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진이다 보니까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한 단원 내지 두 단원을 아까 말씀드린 LMS 온라인으로만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10문제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개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술형이 들어가니까. 아까 창의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10문제, 그 다음에 창의 서술 문제 3문제가 있는데, 말이 3문제지 그 한 문제당 소단어 문제가 2문제씩 붙어가요. 두세 문제씩. 그래서 적게는 6문제, 많게는 9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점수 100점도 객관식 100점, 그 다음에 서술형 100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채점을 하다 보면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객관식에서 90점을 받아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20점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저희가 페일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요, 객관식에서 50점을 받아요. 근데 서술형에서 80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80점을 받았다 서술형에서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는 있으나 객관식에 50점이라는 건 암기가 부족했다. 공부를 조금 덜 했다. 하지만 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객관식이 되게 훌륭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암기는 잘했지만 만약에 이게 서술형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응용력이 조금 딸리거나 아니면은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버거울 수 있겠구나. 이 친구가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더더군다나 중학교는 서술형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객관식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쓸 수 있는가, 그거를 갖다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행평가까지도 잡을 수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서술형 점수가 안 나온다. 혹시 글씨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받아보면 뭔 내용인지 아니, 쓰긴 잔뜩 썼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습도 시킵니다. 똑바로 써라, 줄을 맞춰라, 글씨 크기를 조절해라, 최소한 글씨는 남이 알아보게 써라.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남이 읽죠. 읽지 못하면 그거는 답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괴롭힙니다. 특히 서술형은 그래서 대부분 숙제로 많이 나가요. 다시 써오기. 다시 써오기.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조금 어리다면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사고력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미리 학교 서술형 문제도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중등 개념과학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거나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사실 이 반을 듣고 싶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중등과학을 선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방학 특강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현재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빨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1년, 요번에 이제 시험을 좀 처음으로 또 치렀던 1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행이 안 돼 있거나 한 번 정도 미리 한 바퀴 돌아가지 않으면 아, 되게 점수 나오기가 힘들겠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속진으로 방학 동안에 진도를 좀 뽑아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도 해야죠, 화학도 해야죠, 통합과학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진로 선택까지 2과목 이상은 해놔야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헤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늦은 친구들은 이번 방학 특강을 이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길라잡인데 요거는 저희 아까 정재숙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역시 길라잡이 쪽은 좀 속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중등과학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디딤이 저희 중등개념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길라잡이는 8회 과정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끝나고요. 디딤 물리는 14회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저희 트랜지스터 과정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지니어스 과정으로 보통은 넘어가요. 저희 학원이 워낙 올림으로 유명하잖아요. 영재고, 과학고 보내는 걸로 유명한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영재고는 뭐 워낙 유명했는데 과학고까지도 아이들의 주문이 그러니까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시스템이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어스 과정을 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엘리트 과정이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들을 선행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길라잡이나 디딤을 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길라잡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있고 물리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디딤과 물리길라잡이는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점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80% 정도를 받아낸다. 그러니까 뭐 30점이면 한 18점 정도 받는 거고 100점짜리면 8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받게 되면은 저는 지니어스를 추천드립니다. 지니어스 쪽에서 좀 하시면 사실 올림라인 여기 올림물리라든지 여기 TPL 이런 과정들을 하시다 보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 1, 그 다음에 물리 2 과정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냥 그 진로 선택 과목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라인, 이쪽 올림 라인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근데 여기서 해봤는데 조금 힘든데? 그러면 다시 지니어스로 오셔도 되고, 또는 지니어스를 해봤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어머니들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 애는 영재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사고 보낼 거예요 하셨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초급 TPL에서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영재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급 TPL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올림피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 올림피아드가 TPL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TPL 초급 TPL에서 이게 초급이니까 초등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고요, 어머니. 굉장히 광범위한 단원이 나와요. 바로 네이버 인터넷 들어가시면 네이버 백과사전 2,400개의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80%가 중등과학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을 탄탄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 친구는 시험을 봤을 때 실수만 안 하면 왜? 감점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만 하지 않고 중등과학의 영역만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잘해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은 중급도 하고 있고, TPL은 어제 저희가 설명회를 했고요.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그 학원 동영상, 그 설명회 사이트에서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엘리트 과정 하다가 공부 정말 잘하고, 엄마, 옆에서 보니까 쟤네가 영재고도 가고 그러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하면 밀어주셔야죠. 일단은 영재고는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목을 끈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아이가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밀어주시고 항상 늘 말씀드리죠.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바뀌든 영재고 보낼 것처럼 준비를 해주시면 뭐 일반고나 자사고 그다음에 어떻게 입시 과정에 바뀌든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에 좋은 거는 이제 토론 대회하고 특히 이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놓치신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토론 대회. 그지? 중학교 1학년 어머님.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이제 예비 중일이죠. 3월이 되면 과학 토론 대회 공지가 뜹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학교에서 미리 신청서를 받아요. 이때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토론대회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거 잔뜩 긴장하고 계셨다가 토론대회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남학생들은 그 친구들한테 가정통신문이란 책가방 속에 쓰레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시로 좀 뒤져보시고 그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는지 보시고요. 빠른 학교는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세요. 그러니까 실험대회 나갈 친구, 발명대회 나갈 친구, 토론대회 나올 친구, 전람회 나갈 친구 이걸 1년치를 받으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챙기셔서 내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활동들이 그리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때 나온 산출물들이 나중에 뭐 대학 영재교육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세대 들어갈 때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또한 뭐 장영실 전형이나 이런데 저희가 자소서나 그 다음에 증빙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영실 전형에서는 사실 이런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을 뽑아줘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을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갔고 또 올해도 영과고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저하고 계속 토론대회하고 전람회 했던 친구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과고 가려면 그쪽에서도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저하고 했었는데 올해 또 전람회를 하러 왔더라고요. 올 그 여름방학 때.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아 그래? 그랬더니 근데 조용히 웃으면서 선생님 저 그것 때문에 서과형 1차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학교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올해 또 내년 요맘때쯤 또 한 번 서과형의 원서를 내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한테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중학교에 가서 해야 할 수행, 그 다음에 특히 고등학교에서 가서 해야 될 토론 수업, 앞으로는 토론 수업이 더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 수업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시켜주셔야 할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저희 서울시 과학전람회에서 저희 학원 친구들이 11명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제일 높은 게 최우수상이에요.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있는데 11명이 받았고 4명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내년 3월에 본선대회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이들한테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학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중등물화가 있습니다. 이 중등물화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좀 빠르게 1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교재는 최상위 줄기과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물화를 다 배운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너무 어렸을 때 한번 배웠던 친구들 다시 한번 듣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중학생인데 좀 늦었어. 영과고도 가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방학특강 이용하셔서 3월부터 올림 쪽에 아니면 영과고 쪽에 같이 합류를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2, 3학년 과정도 있어요. 왜냐면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1학년 과정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거 1학년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어머니 학교에서도 학교 시험 성적도 90점 미만이다?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탄탄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87, 특히 70점대는 100%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내 아이는 중학교 과정, 1학년 과정 성적 잘 나왔어. 그럼 굳이 1학년 과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2, 3학년 과정으로 좀 진행을 빨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이기 때문에 좀 회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상위. 지금 보시면 어머니 여기 같은 최상위지만 여기 시리우스라고 보이시죠, 어머니? 혹시 이제 이미 영재고 쪽, 그 영재원 쪽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안재범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쌤 교재라고 보통 이제 그 영재원 교과가 이제 뭐 교보나 영풍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깔려 있는데 저희 그 안쌤 그 연구소하고 손 잡고 콜라보해서 같이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비록 외부 교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 시리우스와 함께 하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제 급하게 옛날에는 물화만 하라 그래서 물화만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 생물과 지구과학 특강은요. 영재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들으러 와요. 왜냐하면 물화만 하고 빨리 진학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생물 지구과학을 안 한 게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마저 채우기 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물과 지구과학의 특강은 4시간씩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질문 받은 것 중에 우리 애는 이 생지를 꼭 들어야 되는데 1학년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미 10회에 대한 커리가 다 나와 있고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합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 빼고 2학년 과정부터 합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아이들이 부담이 하고는 싶은데 시간상 좀 여유가 안 되고 한 학기 과정씩 또는 1년 과정씩 좀 선행이 안 될까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1학년 과정 8회 그러니까 여긴 조금 아까 보시다시피 1, 2, 3학년 과정 12회인데 여기 4시간씩 10회면 이건 굉장히 꼼꼼하게 좀 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선행을 좀 하려면 조금 느린 과정이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 하이탑으로 하고 있는 이 과정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과정 똑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3학년 과정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은 하이탑 교재로 4시간씩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특강 중에 하나가 바로 내신을 위한 특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학기 특강.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당연히 2학기 과정에 대한 특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1학기 과정에 대한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아무래도 내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가볍게 갈 수 있게끔 O2 교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내신 특강 이거는요. 이거는 왜 지금 나왔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불과 저희가 3, 4년 전에는 물론 저희가 이 근처에 휘문중, 대명중은 꽉 잡고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 학교 내신을 좀 깔아주세요라는 어머님들의 요구가 많으신 학교 위주로 먼저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머님들의 참여가 많으시고 또 많은 어머님들이 그 같은 학교 어머님들이 자꾸 이렇게 수업을 좀 해달라고 연락을 주시면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리우스 그 내신은요. 각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만드세요. 보시면 그래서 이건 이제 하정용 선생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권나연 선생님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거만 지금 넣기는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마다 다 개인 교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로 이루어지고 그 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교재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아마 상위권을 이룰 거라고 보고요. 항상 저희는 평균이 90이 다 넘습니다. 웬만하면. 그래갖고 막 약간 깨알 자랑하자면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역삼 중에서 제가 평균 94를 받았다면 작년에는 진선에서 평균 98.9를 받아냈고요. 평균입니다, 어머니. 평균. 그리고 올해는 대원 국제 중에서 1학년 애들이 자신 있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 평균 98.2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의 교재는 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뭐 제 것만 일단 저는 좀 자랑을 했지만 저희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습이요.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은 복습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업이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업은 인강 촬영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듣고 저희가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어머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설명에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시면 또 영상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모든 수업은 인강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 수업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꼭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면 옆에 수업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요거는 수업 자료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료 올려드려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4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그거 언제 보강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편한 시간에 아이가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받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숙제 잘해오고 왔는지, 인강 제대로 보고 왔는지 확인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2번이고 3번이고 복습할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중과를 같이 저하고 하고 있는 애들 중에 내신 대비를 따로 안 해요. 수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미 진도는 나갔지만, 선생님, 요번 시험 진도가 요쯤에 돼요.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보면서 문제를 이제 집에서 풀어보고, 문제만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내신 대비 휴강을 많이 잡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도 선생님들이 거의 다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일리 테스트마저도 선생님들이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험지는 김현주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건데, 1차, 2차, 3차 보이시죠? 1차로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은 통과. 근데 70점대 애들은 2차 봅니다. 그리고 2차 75점 받았어. 다시? 그럼 3차에 90점 받아요. 그러면 통과. 그러다 보니까 1, 2, 3차 시험지 정도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같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몇몇 주변 학원들을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이 시험지 주고 1차 똑같이, 2차 똑같이, 3차 똑같이. 그럼 100점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뭐 이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을 그냥 쓰는 거죠. 답만 찍어대는 거야. 왜? 아까 5번에 10번이었어. 5번에 1번이었어. 6번에 2번이었어. 그러면 어머니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애가 100점 받았네? 만 보시는 거지. 사실 그 시험지가 그 시험지하고 똑같은지 확인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거의 똑같은 시험지를 보지 않고, 물론 섞기는 하지만 거의 다른 유형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를 1차, 2차, 3차를 보느냐? 그건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데일리 테스트를 이렇게 시험 보지 않고 백지입니다. 저는 제목만 던져요. 자, 열의 1번, 다음 열의 전달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걔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단원평가보다 더 무서운 게 백지 테스트예요. 이 말을 하시고, 또 어떤 어머님은 전화하셔가지고 저 단원평가는 필요 없고요. 저기 백지 테스트만 보게 해주세요. 이러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시험 보는 유형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허투루 시험 보지 않는다. 그 유형별로 선생님들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데일리 테스트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1차, 2차 합격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제 써주셨어요. 김현주 선생님은. 저는 이제 서술형으로 씁니다. 오늘은 뭘 배웠고요, 어머님? 뭐뭐 했고요. 오늘 얘가 몇 점 받았고요. 오늘 숙제는 뭐뭐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동영상 올려놓으니까 꼭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리시는 선생님이 있고 저처럼 서술형으로 올리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 카톡으로도 연락드리고, 또한 저희 아카에 보면은 학생관리 프로그램 있죠, 어머니? 거기에 모든 진도표가 올라가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어머니들이 수시로 들어오셔서 숙제가 뭔지, 이번 주에 무슨 수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 자, 결국 방특이라는 것은, 방학 특강은 뭐냐? 기회다. 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왜? 죽는 과학을 한 번 했어. 그런데 물화는 잘 나오는데 생지가 좀 문제네? 그러면 생지 특강만 한 번 쭉 방학 때 부담 없이 한 번 들으면 그게 완전히 다져지는 거죠. 아니면 생지는 잘하는데 물화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저기 방학 특강 동안 12회에 걸쳐서 한번 진도를 뽑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실력을 한 단계 업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번 듣는 것 갖고는 뭐 한 번 들은 것보다 두 번 들은 게 훨씬 더 실력이 업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아까 좀 말씀 못 드린 거인데 아까 TPL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그 TPL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 내용이 80%다 보니까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80%가 중등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TPL 준비를 7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때 중등과학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물론 물리 중심입니다. 물리대회니까. 그래서 그 TPL에서 모든 물리 단원에 대해서 한 번 다 재정리를 해줘요. 다시 수업 받고, 그 다음에 문제도 조금 더 업로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실력이 업되고 더더군다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 그냥 진도만 나갔어. 내가 어느 정도 한지 몰라. 한 번쯤 목표를 주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아이한테 기회를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험 보고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정재숙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행평가지를 갖고 왔는데 도대체 이거 뭘 하라는 거야. 그런 경험을 쌓지 못하면 아이들이 되게 정말 너무나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특히 이 마지막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등급을 매길 때 ABC를 매길 때는요, 어머니, 시험지로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평가가 40%가 들어가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낮에도 제가 간담회를 좀 어떤 어머니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 받았는데, 남자애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잘 챙기질 않아갖고, 결국 B가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다가 아니에요. 학교 내신 점수가 다가 아니라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평가를 잘할 수 있게끔 바로 이제 실험 보고서 쓰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론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과학 전람회 같은 수업들을 좀 하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방학 때 특히 겨울 방학 때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회에도 나가볼 수 있고 특히 이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만 나가는 줄 알고 계셨다가 나 초등학생인데 우리 학교에 어떤 애가 상을 받았다는데요?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초등학교 가능합니다. 초4부터 대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한번 12월 16일 날 저희 설명회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도움 되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방학이 끝날 시점, 이제 특강이 끝날 시점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와, 개학이다. 엄마가요, 너무 겨울방학 때 빽빽하게 특강을 잡아놔서 보강할 시간도 없이 정말 힘들게 돌아가요. 학교에 가면 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시간표를 잡아놓는데요. 아침부터 눈 뜨면서 저녁까지 정말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초등학생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학교는 아닙니다, 어머니. 벌써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수능이 5년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1년 금방 갔죠? 2년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딱 말씀드리다 보면 분명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걸 얘기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중3 끝나가고 있는 거야.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희 이번 방학특강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어머님들 오셔서 좋은 아이들한테 수업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 대표 강사들이 저희가 요번 요번 그 여름방학 때 수업을 깔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정재수 선생님, 오늘 김현주 선생님 하셨어야 되는데 못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정말 여기 꽉 차고 옆에도 막 그 줌을 켜놓을 정도로 어머니들 많이 오셨고 선생님들도 아침엔 다 오셔서 인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다 보니까 다 지금 수업 들어가셔갖고 너무 죄송한데 조은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접니다.
제 사진 보시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예, 막, 뭐, 포즈가 웃길까요? 아니면 너무 젊어서 웃길까요? 제가 조금 찌기는 했죠? 예, 그래서 요런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장님, 지금 계신 선생님들만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시루스에서 초중등 팀장 담당하고 있는 우성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숙 선생님, 아까, 다시 오시고 인사 또 한 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정재숙입니다. 저는 중등과학이랑 물리 길라잡이 맡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궁금증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주 선생님이 원래 PPT 만드셨고 아침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정 선생님 저하고 같이 이제 비교과 하시고 이번에 영재교육원도 굉장히 좋은 성과 내셨어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정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치동에서 이 하정용 선생님만큼 PPT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모자를 항상 쓰고 계셔갖고 아마 지나가시다가도 보시면 아 저분이 하정용 선생님이시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지훈 선생님 굉장히 야무지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초중 맡고 계시고 역삼중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희 선생님은 이제 저랑 같이 원래 이제 그 영재원을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지금 초중 하고 계시고 올 내년부터는 저하고 같이 비교과도 더 같이 이제 그 토론이나 전람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은실 선생님도 굉장히 꼼꼼하신 선생님이시고 저희 뭐 초등 교재라든가 이제 중등 교재 교과서 같은 거 감수도 좀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동진 선생님이 새로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영재원을 그 영재센터에서 화학을 담당하셨던 분이라서 지금 중등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올림화학 쪽을 맡으실 예정이십니다. 박세인 선생님은 오셨으니까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과학이랑 화학 담당하고 있는 박세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권나연 쌤은 내신으로 워낙 유명하시죠. 휘문은 뭐 거의 휘문 학생들의 반 정도는 저희 학원에 와서 내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리우스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더 많은 수업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이 있는 수업으로 어머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설명회는 끝이고요. 질문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줌에서 녹화는 끄겠지만 어머니 줌 안 나가셔도 되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머니. 리포트 필요한데요. 네. 중등과학 논의 개강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